저희가 성과급이 언제 얼마 지급이 되는데 그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산가치 상승까지 보고 오세요. 인서울 내에 내가 집을 한 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무리해서라도 영끌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영끌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어제도 계약 파기가 2건이 있었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부동산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한데 그 가격 급등 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한 배액 배상이랑 그리고 계약 파기 건 좀 상급지 가겠다, 나 인서울 중에서도 좋은 데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 기름을 부은 것이 요즘에 급격하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양극화, 아니면 또 극단적 양극화도 모자라서 앞에 슈퍼 울트라 극단적 양극화도 상당히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보면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심지만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례 없는 성과급과 사내 복지 제도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여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과 동탄, 평택 등 반도체 특수를 업은 이른바 셔세권 시장에 미칠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단지가 25평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동탄 대로에 입지되어 있어서 상권도 편리하고 하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혼부부들, 직장인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단지 앞뒤로 삼성과 그 하이닉스 셔틀라인이라서 그런 분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그게 지난달 5월 20일 그 성과급 타결이랑 뭐 1.5%대 그 기금 있죠. 기금 대출 해준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5월 말부터 6월 3일 그 지방선거 있는 그 주간에 정말 거래량이 폭등하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소위 말해서 전 부동산들이 손님 상대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절이었어요. 요즘 실거주 매수 문의가 우선 가장 많고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한 30% 정도는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30대 신혼부부가 많이 오세요. 네, 원래 동탄이 그 삼성전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요즘에는 하이닉스 근무하는 분들까지 가세했어요. 그래서 요새 삼전 닉스 그러잖아요.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4월 말부터 시작하다가 5월 중순에 피크였어요. 그 전부터 조짐이 보이다가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니까 그때는 정점을 찍을 때죠.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의 그 내용 꼼꼼하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들이 다 기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회사 사내 대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저희가 성과급이 언제 얼마 지급이 되는데 그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산가치 상승까지 보고 오세요. 대부분은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집에 자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겸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순수한 투자자도 계세요. 그러니까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은 대부분 한 70% 정도고. 특히나 이제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뭐 우연하게 몇 번 가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고요. 그 지역들이 원래 이제 뭐 야트막한 야산이라든가 논밭 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 생산 장비를 또 아니면 또 생산하는 어떤 그런 그 팩토리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꽤 많이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기에 반도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뭐 성과급 이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봤을 때 상당히 소득 구조가 좀 높은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그런 용인 시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들도 상당히 이전에 있는 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있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뭐 임시적으로는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뭐 전세를 얻는다든가 월세를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돈 아니면은 내가 그 소득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축적된 어떤 그런 금액을 가지고 뭐 또 좀 상급지 가겠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보태서 더 뭐 서울로 인서울 하겠다 아니면 인서울 중에서도 좋은 데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을 서울 전역과 같은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규제 지역이 되고 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탄역 인근은 아무래도 원래 동탄역 도보권하고 은 저희 동탄을 상징하는 아파트들이기도 한데 거기는 워낙 거래량이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번에 가격 폭등을 주도했던 거는 그 젊은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25평 대로라인에 입지 좋은 25평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25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나머지 34평 이렇게 그런 가격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탄역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대장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탄 전반적으로 그 교통 입지 좋은 25평 아파트들 시세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단지의 30평, 34평도 따라서 올라가는 형국이었던 거죠. 저희는 지금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평택 인근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이랑 거리가 너무 멀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가까웠으면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집을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급할 때 이제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고자 좀 부모님 가까이 사는 데로. 신혼부부들한테 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신혼부부는
네, 모아둔 자금이 이제 조금 많이 없기도 적으니까 예,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또 아이 생각하면 또 돈을 좀 모아놔야 교육 자금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집 사는데 이렇게 다 올인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 요즘 대출도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을 뭐 언제 사야 될지, 뭐 얼마대로 사야 할지 이런 게 이제 좀 주제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이런 걸 하질 않아서 크게 체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 이런 걸 보니까 설마 했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문의해보고 발로 뛰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사기에 좋은 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모이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자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905동 옆에는 삼성전자 셔틀버스가 있고 911동 뒤에는 하이닉스 셔틀이에요. 여기는 5분도 안 걸리겠죠.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지하로 연결하면 동탄역. 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준신축이니까 쾌적하기도 하고. 네. 진짜 좋네요.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금액 지금 현재 기준 25평은 15억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문화 퍼스빌 같은 네네. 경우는 33평은 지금 18억부터. 18억. 네. 네. 사실 뭐 10억, 20억이 네. 작은 돈이 절대 아니라서 아니죠. 네. 아니긴 하죠. 그래서 네. 저희 고민이 전망을 되긴 보고 합니다. 이걸 네.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이런 게 좀 실거주 이제, 목적이지만 네. 고민이 그래도 되네요. 그러니까 동탄에 오시는 분들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성까지 그쵸. 투자 목적 같이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저희가 뭐 매매를 하기 전까지는. 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저희가 생각해둔 뭐 환경에 적당한 가격대가 형성되는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너무 부담되는 네. 선이라면 조금 기다릴 것 같기는 해요. 예. 저희는 그렇게 막 연결을 해서까지 집을 힘들게 막 구하고 싶은 커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무리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계약 파기가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매도자분이 이제 금액을 몇 천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를 하시겠다, 배액 배상을 하시겠다 하셔서 한 건은 그렇게 한 몇 천만 원 올려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었거든요. 5월 말부터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던 그 주간에는 정말 거래가 폭증을 하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전 부동산이 다 바빴어요. 그랬는데 이제 호가가 워낙 많이 뛰고 매도자분들이 매물을 다 거두셨어요. 그때 매물잠김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6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부동산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한데 그 가격 급등 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한 배액 배상이랑 그리고 계약 파기 건 그런 거 수습하느라고 저희 부동산들이 되게 굉장히 바쁜 상황이죠.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이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들 굉장히 많이 예민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직 계약서도 안 쓴 부분인데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계약금 들어간 것도 다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실거래가 반영이 늦냐 하면서 난리가 나세요. 부동산에서 뭐 가두리 하지 않냐. 근데 저희 부동산에서 가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거래 신고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본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가계약금이 들어왔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입주민이나 이 커뮤니티에는 얼마에 거래됐다더라.
그러니까 다 소문이 다 나요. 그리고 언제 근데 저희는 그게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매수자분들이 다 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어느 부동산에서는 좀 늦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매수자분이 내는 거에 따라서 이 신고가 좀 늦게 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는데 입주민 분들한테도 지금 이거 얼마에 거래됐다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다 드리거든요. 근데 몇몇 이제 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악의적으로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부동산이나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급등하기 전에 가격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계약금의 10%죠. 만약에 내가 1억을 계약금 넣었다 그러면 매수인께 2억을 돌려드리는 거고 1억 3,500이면 네, 그거의 배 그대로 하고 진행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매수인 찾아도 오른 집값에 매수인들이 또 매매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역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1차 벤더, 2차 벤더들의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이 높아져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서 그 지역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의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반적인 이제 뭐 경기도 전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거기에 이어서 추가로 또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까지 그러한 여파가 미치기에는 상당히 좀 국지적인 어떤 효과가 아닐까. 물론 뭐 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GDP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어떤 그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분야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낙수 효과가 있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도 오르는 게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몇 개의 주식. 그 외의 주식은, 절반 이상의 주식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손해본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도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럼 주식으로 번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거는 이제 우리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만 하면 돈 번다. 이런 학습 효과. 우리 경제 성장기 때 학습 효과죠. 그래서 부동산만 하면 돈 번다.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뭐 상가나 뭐 다른 주택 이런 것보다 아파트죠. 아파트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파트만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도 보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서울 시내 일부 중심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보면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심지만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다른 데서 돈 번 것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 학습 효과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반도체에서 돈 번 거를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생산성이 없지만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아파트거든요. 주식으로 한 것도 반도체 실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파트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는 비생산적이란 말이에요.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불로소득, 아파트로 인한 소득 뭐 노력도 안 하고 생기는 소득 가장 좋은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거죠.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출 규제 자체가
부채 상환 능력을 보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분들은 여력이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소액만 되거나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결과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구매력, 여력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집값이 점점 올라갈 것 같고 상급지는, 그리고 중하급지는 좀 조정받으면서, 네, 외곽 지역은 오히려 지금 집값이 떨어졌어요. 외곽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보여질 것 같긴 한데요. 점점 입지 차별화는 심해지고 물리적 위치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금 여력 되는 분들만 점점 부가 상승할 것 같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 그 대출 규제하는 것도 그 부채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연봉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은 집 사기가 구매력이 점점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네,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저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심해지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거로 봐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 폭등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경제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강남의 압구정이나 또 개포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다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개포동 같은 경우 재건축했잖아요. 재건축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은퇴를 했다. 그럼 은퇴 받으면 돈이 조금뿐이 못 벌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내는 것도 부담이 되고 관리비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포동이라든가 압구정 이런 데 소득이 많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이 낮은 분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에 재산세를 2배, 3배 올린다고 한다면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버티는 분들도 있죠. 현금 자산이 많다든가 소득이 많은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절반 이상은 그 아파트를 감당 능력이 저는 있지 않다고 봐요. 재산세를 더 많이 올렸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집값의 진원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인서울 내에서도 가장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남 3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남 그 3구 이외에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동작이라든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그리고 또 강동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그런 집값 상승의 여파가 이제 계속 퍼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서울 전체의 거래량이라든가 이제 그 집값 상승률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한강을 끼고 있는 그 9개 한강벨트 지역만 사실 초창기에 좀 올랐고 이제 중기적으로 올랐다가 내가 한강벨트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서울 내에 내가 집은 한 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지금 무리해서라도 영끌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영끌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 기름을 부은 것이 요즘에 급격하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올려주기가 부담스럽고, 또 더군다나 지금 또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면서 전세 물량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적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심지어는 강제로 내가 집을 사게끔 만든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뭔가 매수세가 조금씩은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본다면 서울 제외한 어떤 서울 외곽 쪽에 예를 들어서 외곽 쪽에서도 서울만큼 입지가 좋다라는 분당, 동탄, 그다음에 또 판교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는요. 경기도 지역도 수도권이지만 전혀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조정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인 양극화 아니면 또 극단적 양극화도 모자라서 앞에 슈퍼 울트라 극단적 양극화도 상당히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관찰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